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자율신경계통, 오토노믹 너브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신경계통은요, 몸신경이라고 하죠. 우리 소마틱 너브와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즉,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신경계통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자, 보시면 뭐 좀 재미있는 그림이네요. 보니까 우리 자율신경계통이 크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대요. 뭡니까? 먼저 부교감신경, 파라심패세틱 너브, 그 다음에 교감신경, 심패세틱 너브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심패세틱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말처럼 말 그대로 교감하다, 이런 거예요. 우리 누군가와 교감하다라는 표현 쓰죠? 그 단어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교감과 부교감,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른쪽에 교감신경계를 보면 지금 이 친구가 누굴 만났습니까? 곰을 만났네요. 여러분, 곰하고 맞닥뜨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이 둘 중 하나 해야 돼요. 뭐 잡혀 먹힐 순 없잖아요, 그죠? 뭐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싸워보든지, 아니면 죽자 살자 도망가야겠죠. 즉, 어떤 걸 선택하든 간에 굉장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그죠? 지금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스트레스에서 이겨내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되는데 힘도 하나도 없고 에너지도 하나도 없으면 못 견뎌내겠죠? 그래서 뭔가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이화시켜서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뭔가 많이 전반적으로 상승되는, 뭐 심박수도 올라가고 뭐 체온도 올라가고 뭐 혈당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교감신경에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 반대인 게 이 부교감신경인데요. 보시면 이 친구 맛있게 아이스크림을 떠먹고 있습니다. 팥빙수인가요? 어쨌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rest or digest라고 되어 있어요. 쉬거나 소화시키거나. 여러분 식사를 매일 뭐 3끼씩 할 텐데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밥은 마음 편하게 먹어야 되죠. 지금 굉장히 지금 나랑 엄청 싸웠던 친구랑 지금 밥 먹으려면 소화가 됩니까? 지금 오른쪽 경우가 되겠죠. 그 경우는 왼쪽 경우처럼 마음 편하게 안정감 있을 때 소화도 잘 되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교감과 부교감, 이 두 가지 상황은 완전 반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는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 몸에서 필요한 거고요. 이 두 가지는 늘 어느 정도의 마치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팽팽한 긴장관계, 두 개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강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반대쪽이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그 반대쪽이 강해지는 듯한 그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부교감이 억제되면 교감은 그냥 그대로 있었을 뿐인데도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그런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감과 부교감의 개념을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세포 수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위에 있는 것은요, 그냥 몸신경 세포입니다. 즉, 좀 비교하기 위해서 놔둔 거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것, 이 두 번째가 부교감, 요 마지막이 교감신경이 되겠습니다. 자,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연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래요. 자, 보시면 몸신경계통은 그냥 척수에서부터 뼈대 근육까지 쭉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그에 반해서 교감과 부교감 둘 다 공통적으로 어때요? 두 개의 신경섬유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즉 중간에 한번 멈춘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 이런데 어디서 멈춰졌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게 특징이 되어 있고요. 자, 길이의 차이도 있대요. 자, 일단 교감과 부교감을 비교해 보면요, 분명히 두 개씩이긴 한데 뭐 길이의 비율이 다릅니다. 부교감은 어떻습니까? 그 전에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서 한번 연접이 일어나죠. 한번 쉬었다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거를 이제 마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마디가 뭐죠? 마디 절자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래서 신경절, 그죠? 이걸 이제 신경절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절 이전 섬유냐, 신경절 이후 섬유냐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부교감 신경은 어떻습니까? 신경절 이전 섬유가 길고요. 신경절 이후 섬유가 짧죠. 그에 반해서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섬유가 짧고 신경절 이후 섬유가 깁니다. 예, 단순하게 이렇게 두 개씩 연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더 기냐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자면, 자,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계통은 아까 흥분 상태였죠. 뭔가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거 교감 선생님이 화났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쉬워요. 자, 그러면 교감 선생님이 화날 때 어떻게 걷겠습니까? 성큼성큼 걷겠죠? 그러니까 다리가 더 길어요. 그에 반해서 이 부교감은 그 반대죠. 성큼성큼 걷는 게 아니라 그냥 화가 나지 않았으니까 총종종 걷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절후, 이 다리가 더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부교감신경은 위에, 이 상체, 신경절 이전 섬유가 더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신경전달 물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자, 마디가 생겼기 때문에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는 곳이 두 군데가 되겠죠. 여기와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제 부신속질 같은 경우는 이게 다이렉트로 우리 부신속질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와서 우리 혈류로 전체 퍼지거든요. 요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니까 일단 놔두고요. 자, 이거 그냥 두 경우만 보겠습니다. 교감과 부교감인데요. 자, 여기서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섬유에서 뭐가 나옵니까? ACH, 우리가 이제 아세틸콜린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에서도 아세틸콜린이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의 절후 섬유에서도 역시 아세틸콜린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 곳에서는 다 아세틸콜린이 나오는데 교감신경계통의 신경절 이후 섬유, 절후 섬유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네요. 그래서 유일하게 여기만 다르다는 거, 차이가 있다는 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신경전달 물질의 차이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시작하는 곳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뭡니까? 3, 7, 9, 10 이거 뭐죠? 뇌신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S2에서 S4, 즉 엉치신경에서 또 3개가 나오네요. S2, 3, 4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부교감신경. 지금 시작하는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교감신경은 T1에서 L3까지 훨씬 많죠. 개수로 치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완전 달라요. 왜냐면 기능이 완전 반대인데 어떻게 같은 곳에서 나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전혀 다르다는 것. 우리 전 슬라이드 한번 다시 살짝 보면요. 이렇게 실제로 뇌신경과 엉치신경에서 부교감이 나오고요. 여기 가운데 T1부터 L3까지 여기에 걸쳐서 교감신경이 나온다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봤던 내용들을 실제로 한번 이렇게 해부학적인 위치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감부터 볼까요? 부교감에서 이제 굉장히 특징 중 하나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까 여기가 지금 뇌신경이죠? 뇌신경에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3번, 7번, 9번, 10번 여기서 쭉 나와서 눈, 그 다음에 뭐 침샘, 뭐 귀밑샘, 눈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0번 미주신경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전체를 다 관여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뇌신경에서 이렇게 부교감신경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끝쪽에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여기 S분절. 대부분 모든 장기 대부분을 미주신경이 담당하는데요. 여기 큰 창자의 아랫부분이랄지 방광, 뭐 생식기 세움 조직, 즉 우리 소위 말하는 골반 안쪽에 있는 조직들은 너무 저 미주신경에서 내려오기, 뇌에서 내려오기가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이 엉치신경 분절에서 일부 담당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길이를 쭉 볼 텐데요. 뭐 이렇게 얼추 보면 어느 게 더 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심장 쪽, 이 위쪽을 한번 보면요 어때요? 빨간색이 깁니까? 파란색이 깁니까? 파란색이 훨씬 길죠. 즉 신경절 이전 섬유보다 이후 섬유가 길어요. 근데 이 아래쪽 보면 또 애매해요. 그죠?
이게 빨간색이 더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게 정말 더 긴지는 부교감 신경을 한번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자, 부교감 신경 한번 볼까요? 예, 부교감 신경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보세요. 빨간색과 파란색. 파란색이 거의 안 보여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신경절 이전 섬유가 훨씬 길다는 얘기예요. 신경절 이후 섬유는 굉장히 짧죠. 그래서 우리가 교감신경에서 신경절 이전과 이후가 비슷해 보이네 하더라도 이 부교감에 비해서는 이 신경절 이후가 굉장히 훨씬 더 긴 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를 한번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이에요. 작용을 보자면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하려면요. 그죠? 교감신경은 교감 선생님이 화났어요. 교감 선생님이 화난 상태예요. 그에 반해서 부교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반대, 굉장히 침착하고 안정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동공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공이 커졌다고 해서 눈이 커지는 건 아닌데 그냥 외울 때는 편안하게 우리가 화나면 어때요? 눈이 커지죠? 예, 그냥 동공이 확대된다. 반대는 수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요한 것만 좀 몇 개 살펴볼게요. 또 대표적인 거 심장은 어때요? 지금 엄청 화가 났습니다. 어때요? 엄청 빨리 뛰겠고요. 그죠? 심장 막 박동도 커지고 박출력도 커지고 그렇게 되죠. 그에 반해서 부교감은 어때요? 지금 내가 굉장히 평안해요. 심장이 천천히 뛰고요. 혈액을 빨리 내보낼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교감은 뭔가 항진되고 부교감은 뭔가 이렇게 다운되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예외적인 사항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한번 살펴보자면 대표적인 게 이 위장관, 우리 소화와 관련돼 있죠. 이것은 반대예요, 반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화가 엄청 났어요.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소화가 굉장히 잘 되겠죠? 아니죠. 지금 화가 났는데 무슨 지금 토 안 하면 다행이죠, 그죠? 예,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소화기관이 꿈틀꿈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예, 그에 반해서 부교감은 꿈틀꿈틀 잘 움직여서 소화가 엄청 쑥쑥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소화액도 어때요? 좀 화났어요. 소화액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리고 부교감일 때는 소화액이 잘 나오고 소화가 잘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혈관 같은 경우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뼈대혈관. 지금 내가 엄청 화가 났어요. 그러면 어때요? 내 몸에 힘이 솟아나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곰이 나타났을 때 도망가든 싸우든 지금 내가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뼈대 근육으로 가는 혈관은 이완이 돼서 혈액이 많이 공급이 돼야 되겠죠. 예, 이제 그렇게 되고 부교감은 수축이 된다는 거.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기관지 근육이에요. 기관지 근육. 자, 우리가 이제 기관 하나 이렇게 단면을 보면 이렇게 C자예요. 우리가 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C자예요.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민무늬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축하느냐 이완하느냐거든요. 이게 수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관이 좁아지겠죠. 반대로 이완하면 기관이 넓어지겠죠. 이제 그거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화났어요. 그럼 어때요? 호흡량이 증가하면서 기관지가 확장되는구나. 이렇게 이완돼서 확장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렇게 수축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 텐데요. 예, 방광벽의 근육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가 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긴장된다라고 생각할 때 아마 오줌이 마렵죠. 아우 긴장되니까 오줌 마려워. 이렇게 사실 말을 해요. 그런데요. 오히려 더 명확히 얘기하면 오히려 방광벽은 이완입니다. 방광벽이 이완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줌이 그러니까 방광에 갇혀있던 오줌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제가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옆에서 누가 자꾸 신경 쓰게 막 쳐다봐요. 그럼 어때요? 오줌이 잘 나올까요? 예, 교감신경이 막 흥분되고 하면서 오줌이 안 나요. 오히려 방광벽이 이완하는 거죠. 그와 반면에 지금 부교감신경 굉장히 편안한 상태예요.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 없고 화장실도 너무 쾌적해요. 그럼 어때요? 방광벽 근육이 수축을 해서 오줌을 더 잘 나온대요. 오줌이.
결국은 화장실에서 일 보는 것도 마음이 편안해야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계통과 부교감신경계통의 이 장기별로 굉장히 우리가 상식선에서 그냥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자율신경계는요, 우리 몸신경계, 체성신경계와는 달리 불수의적인, 즉 의지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제대로 근육을 움직이는 그런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보통 이런 내장들 보실까요? 이런 내장들, 뼈대 근육 같은 것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이 표시된 내장들은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의지적으로 어느 정도, 즉 겉에 있는 근육들을 움직여서 뭐 호흡을 촉발한다거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소화기랄지 호흡기계 그런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장기들은요.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심장처럼 내가 전혀 어떻게 관여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도 내가 의지적으로 소화를 잘한다거나 이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렇듯이 자율신경계는요, 스스로 움직이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늘 도와주는, 늘 작동하는,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신경이 되겠습니다. 네, 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요, 이렇게 이제 뇌와 척수가 쭉 있으면 그 중에서 이 가슴신경, 그리고 허리신경까지 에서 빠져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T1부터 T12, L1부터 3 정도, L1 to 3, 요 정도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 허리신경, 뭐 흉요수신경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절들을 이룬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각 장기들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기 신경절들을 보니까요. 뭐 주요 복강신경절이랄지 그다음 위 장관막, 아래 장관막 신경절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띄고요. 좀 특징적인 것이 이렇게 절전, 마디를 이루기 전 이 절전 섬유가 짧고요. 그 절후가 이렇게 길게 길게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이랄지 뭐 침샘 그리고 이제 호흡을 위한 이제 허파랄지 기관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심장과 소화기계로 다양하게 이렇게 분지가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교감신경, 흥분하고 에너지를 이완시켜서 외부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교감신경이 되겠네요. 네, 여기에 나오는 교감신경의 기능들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먼저 동공의 크기를 확대시키고요. 그 다음 에어웨이, 우리 기도를 확대시킨대요. 그래서 공기의 흐름의 양을 크게 할 수도 있고 굉장히 흥분된 상태를 대처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에 나온 것은요. 이 스켈레털 머슬, 우리 골격 근육, 이 뼈대 근육들의 많은 에너지, 그러니까 혈액을 공급함으로써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도피를 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이런 에너지적으로 준비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심장이 충분히 빨리 뛰어주고 심박출량이 충분히 커져야겠네요. 네, 이번에는 부교감신경입니다. 부교감신경은요, 이렇게 일단 뇌신경에서 일부가 빠져나오고요. 그다음 맨 뒤에 이 엉치신경에서 빠져나오네요. 그래서 뇌신경에서 4개가 빠져나오고요. 엉치신경 2, 3, 4번에서 이렇게 3개가 빠져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뇌천수신경, 뇌엉치신경이라고도 부르게 되고요. 자, 그래서 뇌신경 3번 같은 경우는요. 이쪽 눈으로 가서요. 선모체랄지, 그다음에 동공 이런 쪽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7번 뇌신경은요. 이 눈물샘이랄지 침샘 이쪽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9번 같은 경우는 여기 침샘, 귀밑샘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요. 미주신경이죠. 그래서 굉장히 몸을 마치 미로처럼 다닌다고 해서 베이거스 너브가 되겠고 보시는 바와 같이 호흡기계랄지 소화기계, 특히 상부 소화기계 이런 쪽에 대부분의 부교감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다음 엉치신경은요, 이쪽 아래쪽에 비뇨기랄지 아래쪽 소화기관 이런 쪽에 영향을 주어서 부교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부교감의 역할을 대략만 살펴보면요, 예, 먼저 이렇게 소화기계 역할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소화액도 잘 나오고 소화기관의 움직임, 운동도 활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너리 액티비티, 즉 오줌도 많이 잘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오줌이 밖으로 잘 배출될 수 있는 이런 작용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화되고 에너지를 합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심장이 천천히 뛰게 됩니다. 심박주량도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안정화되는 거죠. 교감신경과 반대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회 같은 경우도요, 이제 반대로 기도의 직경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호흡이 안정되고 적게 공기가 드나들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 부교감신경의 작동이 되겠습니다.